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꿈입니다.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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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억에 남는 명문장.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 가득하다. 구워서 한 5년 더 나간 가장 최근 아. 이론. 최신 이론. 예. 어. 지난달쯤에 번역돼 나온 지 얼마 안 된. 꿈에 관한 최신 예. 이론이에요? 제가 그동안 꿈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론은 하버드 대학 수면센터 소장 알렌 홉슨이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예. 예. 많이 알려졌어요. 알렌 홉슨이 쓰는 책이 국내에 2권 번역돼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얼추 한 15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준의 그 정도 학술적 엄밀성을 갖추거나 이렇게 한 책이 꿈에 대해서는 없었다가 올해 번역돼 나왔는데 이거는 월말 구독자들한테 꼭 소개해 줘야 되겠다. 스틱골드라는 사람인데 알렌 홉슨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꿈에 대해서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한 15년 전에 세계적 꿈의 전문가가 정리해 놓은 것을 저희가 압축해서 예.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 배웠고, 그 이후 최신 꿈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 나왔는데 그 책을 원래 번역했고. 번역해서 근데 얼마 안 그거를 됐어요. 이제 보시고 나서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이건 빨리 알려줘야겠다. 네. 그전에 이제 알렌 홉슨 이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 꿈에 대해서 이제 인류 사회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프로이드죠. 예. 누구나 다 알죠. 프로이드가 바로 1899년 처음으로 꿈에 대한 종합적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다음 해 1900년 꿈의 해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예요. 맞습니다. 들었죠? 꿈의 해석. 그 꿈의 해석이 그 영향이 언제까지 진행이 됐나 하면요. 1900년에서부터 시작했고 1975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꿈에 대한 중심 도구마가 됐던 거예요. 이걸 직격탄을 날리고 메스를 가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알렌 홉슨인 거죠. 알렌 홉슨의 주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50% 맞는데 100% 틀렸다. 절반에 맞는 얘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잘못 해석했다. 그럼 프로이드 이론은 뭐냐면 간단히 꿈에서 숨겨진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성욕이라든지 에고라든지 인간이 갖던 원시 본능적인 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달성을 못하잖아요. 표출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꿈에서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다. 해소되지 않는 욕망의 긴장 상태가 꿈에서 풀려나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왜곡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 왜곡된 형태를 추적해보면 숨겨진 욕망이 드러난다.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칼 융이 집단 무의식으로서 꿈을 설명을 했죠. 융보다는 프로이드 이론이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직도 인문학 하는 분들이나 문학 예술을 하는 분들한테는 프로이드적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작품 속에. 그런데 지금 알렌 홉슨이 지적한 거는 꿈은 정신분열적 상태라는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은 꿈을 해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분열된 상태, 정신분열자가 중얼거리는 걸 당신이 의미 있다고 해석하느냐? 통째로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프로이드 이론을 박살냈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꿈에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꿈의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는 이론의 핵심은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신분열적 상태다. 일반화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을 해석한 거고 꿈에 해석했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본 거고 숨겨진 의미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알렌 홉슨은 아예 의미를 묻는 게 넌센스다. 꿈을 해몽하는 대신 그럼 알렌 홉슨은 뭘 했냐면 꿈의 공통적 형식을 연구한 거예요. 꿈에 냄새나 촉각이 등장하지 않는다든지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든지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총체적 모습을 내용을 들어가면 안 돼요. 스토리가 어떻고 무슨 괴물이 있더라 그 스토리 따라가지 말고 보통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해몽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의 형식을 따라가 봤더니 렘수면 때 정신분열적 상태를 간다. 그럼 정신분열적 상태로 가는 생리학적 근거는 뭐냐? 바로 전전두엽에서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파이링 레이트가 거의 안 나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두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 나와야 어텐션을 해요. 집중을 해요. 낮 동안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갖고 강한 연결이라 그래요. 강하게 연결을 해서 목적 지향소로 딱 가요. 우리가 낮 동안 깨어서
맥락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내한테 직접 관계되는 것만 추적해서 그런 거잖아요. 알렌 홉스는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케미칼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세로토닌, 요 두 가지 물질이 기억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요 두 가지 물질이 꿈에 안 나오기 때문에 꿈은 기억이 안 된다. 요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러프하게 알렌 홉슨의 이론인데, 스티골드의 가장 최근 이론이 알렌 홉슨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약자로 넥스트 업이라 그래요. 넥스트 업이요? 예. 넥스트란 말이 다음이란 말이잖아요. 예. 다음에 뭐가 뻘떡하고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달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반드시 미래를 향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날듯. 기억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불안한 게 뭡니까? 미래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기억납니다. 넥스트가 딱 나타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 불안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을 딱 알면 불안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넥스트업의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네트워크 익스플로레이션,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탐색한다는 말. 어려운 단어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박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익스플로레이션, 탐험한다, 모색한다는 말이잖아요. 뭘 모색하느냐 하면 신경 회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찾느냐 하면 그다음 문장이 to understand, 뭘 이해하기 위해서. 예. 뭘 이해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possibility, 일어날 가능성. 인간이 사는 모든 순간은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측하는 그 실체는 뭐냐면 신경망이죠. 예. 신경 회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펑셔널 MRI 있잖아요. 찍으러 가면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하소라 그러잖아요. 우리 브레인을 5만 개 하소로 나눕니다. 가로, 세로, 높이 2.5mm. 요걸 브레인 과학에서 뭐라 하냐면 복셀이라고 합니다. VOXEL. 그래서 우리 인간 브레인은 대략 5만 개의 복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하나 복셀, 2.5mm 입방체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냐면요, 한 10만 개 이상 뉴런이 들어가요. 그 복셀에. 그러면 그 10만 개의 뉴런의 흥분 상태, 전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 흥분 상태를 펑셔널 MRI가 2에서 3초 만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이는 그런 울렁부땅한 패턴이 펑셔널 MRI 속에서 복셀 단위가 2에서 3초 만에 작동하는 걸 평균하는 값입니다. 10만 개 정도 뉴런이 한 2초 정도 활동한 정기적 평균값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뇌 MRI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는 기억으로 남잖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5만 개의 복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장기 기억으로. 예. 그러면 이 5만 개 되는 유니트 셀에 들어가 있는 이것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상을 봉하고 매칭되는 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서 to understanding possibility.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능성 있을 만한 회로를 찾는 과정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이론은 꿈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분열적인 것이다. 기능이라고 해봐야 낮 동안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이렇게 청소해주는 역할. 그래서 다시 리셋해주는 역할. 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 프로이드는 아니다. 꿈은 해소되지 않은 욕망이 발현된 거라 그걸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최신의 이론은 가능성을 찾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능성을 찾는다는 거는 목적의식적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책에 하면 프로이드는 더 틀렸습니다. 알렌 홉슨보다. 그래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탐색한다 이랄 건 해석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데 목적의식적이라는 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건데. 그러면 프로이드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좋은 학생 아닙니까 제가? 좀 이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꿈이라는 거가 왜 진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빨리 우리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꿈이라는 게 왜 진화해 왔는가? 필요했으니까 진화했겠죠? 프로이드가 받는 거는 다시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의 진화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꿈이. 오마이 사이언스. 혼자 멀리 가신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조금 멀리 갔습니다. 조금 멀리. 이거 요 책의 결론입니다. 기억이 우리 생명 시스템에서 한 6억 년 이상 진화를 해왔거든요. 기억이 진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올라탄 게 꿈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진화라는 어마어마한 생물학적 흐름이 있는데 추진력이 있는데 그중에 수면을 택했다는 거예요. 수면 의존적 기억의 진화 이론. 오마이 사이언스. 생물학에서는 진화가 핵심이잖아요. 생물의 진화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주제고 생물학 그 자체인데 낮 동안에는 외부 세계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나는 단지 영향만 받잖아요. 근데 꿈꾸는 동안에는 리얼 자연이 없는 대신 내가 가상의 자연을 만들어냈잖아요. 또 브레인이 꿈속에서 셀프를 만들어내거든요. 꿈속에 만드는 나하고 꿈속에 만드는 세계하고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뭐가요? 박사님 혼자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깨 있는 동안은 우리 바깥에 네. 리얼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자연이 있어요. 네. 그 자연을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죠. 근데 꿈속에서는 바깥의 세계하고 단절하고 머릿속에서 네. 만들어낸 세계가 있고 머릿속에서 또 내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 머릿속에 나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의 상호작용이 꿈이다? 꿈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깨있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액션을 가하잖아요. 내가 액션 안 돼도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은 있고 내 액션만 있는데 꿈은 인터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요 꿈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자, 드림 월드 만들어냈고 드림 셀프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 두 월드가 셀프하고 꿈에서 만드는 가상 세계가 꿈속에 내한테 상황을 제시하잖아요. 시각으로. 예. 그러면 꿈에서 그 다음 장면이 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설악산을 등산할 수는 있어도 설악산을 치악산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꿈속에서 내가 치악산으로 바꿀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 인터액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내 머리가 만들어낸 세계니까. 그렇죠. 둘 다 자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있고 액션만 있을 경우는 상호작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꿈속에는 상호작용이 양방향이잖아요. 그럼 일어날 경우 수가 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진화할 확률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꿈의 스토리가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꿈의 스토리가 황당하면 황당할수록 나의 셀프가 다른 장면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결론이 없어요. 영원히 인텍션하는 영원한 과정이에요. 이 양반의 이론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포유를 거쳐 인간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하는 방식도 계속 진화해 왔는데 그런데 계속 진화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진화하려고 하는 힘이 선택한 진화의 방식 중에 하나가 포유류가 잠을 잘 때 머릿속에서 깨어있을 때보다 더 많은 종류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 해서 기억 진화의 한 형태로 꿈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면 의존형 기억의 진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놀라운 해석이다. 놀라운 해석이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해석은 놀랍다. 박테리아부터 여기까지 진화해 왔는데 그 진화를 만들어낸 힘이 있겠죠. 그 힘이 진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진화는 목적이 없어요. 진화는 확률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 브레인이 굉장히 그 가수성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이 있으면 시각이 안 쓰면 청각이 예민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각 영역을 청각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하면요. 며칠 상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청각하고 촉각하고 시각 대표적인 세 개 감각을 놓고 보면 시각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감각인데 이게 본질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시각의 본질적인 불리함이 뭐겠어요?